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 서적 또는 자기계발서의 고전을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최근에 20년 기념해갖고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새로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책인데요. 한번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읽어봤는데 또 옛날 읽었던 때랑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2000년 2월 달에 나온 책을 샀네요. 20년 된 책인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제가 책 리뷰는 안 해봐서 공감 가는 내용만 그냥 읽어 드릴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자 되는 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한다, 카피한다, 벤치마킹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부자가 되는 분들이 적은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거를 공감 가는 내용에 대해서만 읽어드릴 거예요. 뭐 살짝 부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공감이 가시면 그거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로봇 키오사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장이네요. 자, 학교에서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들을 나 역시 내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변했건만 부모들의 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데는 끝났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머릿말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전 상당히 공감 갑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 부모님 또는 제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들의 교육이야말로 성공의 초석이라고 말한다. 학문적 지식이 극히 중요한 것처럼 돈에 관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술도 아주 중요하다. 자, 부모들의 교육이 성공의 초석이랍니다. 이건 유태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태인은 어떠한 부자가 되는 정해놓은 뭔가의 규칙에 따라서 대물림해가면서 그 규칙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유태인이 거의 세계 부자들의 반 가까이가 유태인인 게 바로 이런 이유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어갖고 보는데요. 전 옛날에는 이렇게 견출지를 사용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접어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가난한 아버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버지,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의 근원은 둘 다 똑같이 끝나는데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했고,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100% 공감은 가지 않지만 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욕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자를 욕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게 있죠. 나로서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가난한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자, 부자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춘다고 얘기했다.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거 너무 저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어떠한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 여유가 없어.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사고는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창의력이 동원된다면 언젠가는 그걸 살 수 있는 뭔가를 이룩해낼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돈은 일종의 힘이다. 하지만 더 힘이 센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돈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식을 지혜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일종의 힘이다. 하지만 더 힘이 센 것은 돈에 관한 지혜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돈에 대한 지혜는 있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자, 탈무드에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한 해를 풍요롭게 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건 돈은 없어지거나 잃기 마련이지만 돈을 버는 지식은 또는 지혜는 평생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공감 가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들은, 이거는 뭐냐면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가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이 어릴 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 되는 꿈을 꾼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정말 좋은 얘기네요. 참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포기가 빠릅니다. 저는 어릴 때 형들 자전거를 훔쳤다 그래야 되나 빌려 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안 탈 때 몰래 탔어요. 정말 이 정강이부터 무릎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까졌습니다.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으니까. 그런데 너 한 번 넘어져갖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다면 자전거는 못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진난만하고 어릴 때는 그런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좀 포기가 빠르고 자꾸 안정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냥 평범하거나 못 사는 게 아닌가. 자,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 되는 걸 꿈꾼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거라. 좋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되고 만다. 좀 너무 비참하고 좀 강하게 썼는데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죠. 이 평생 일만 하는 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을 표현하는 것 같고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순화하자면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여유롭게 이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죽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후는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 세 가지예요.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으며 혼자 죽는 고독사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 더 부쩍 늘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노후를 좀 먼 미래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너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나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 또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상대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뭔가 나를 바꿔서 그걸 개선할 수 있다면 나를 바꾸는 건 굉장히 쉽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한 템포 늦은 이유는 사실 나를 바꾸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뭔가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가지 인간 감정이 있단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월급을 받은 후에는 욕심 혹은 욕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멋진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난답니다. 이것도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현재는 이렇진 않지만 과거에는 또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내야 될 공과금이나 청구서 이런 거를 못 벌까봐 못 낼까봐 두려워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또 욕망이 확 생기죠. 이 청구서를 다 해결하고 나면 평소에 갖고 싶었거나 평소에 먹고 싶었거나 평소에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럼 또 그 돈을 다 소진해버리죠. 그럼 또 일을 하게끔 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청구서를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게 평생 직장의 패턴이에요.
아까 지금 패턴이 나타나지라는 말은 그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을 볼게요. 최대한 간추렸어요. 너무 길면은 좀 지루해하실까봐. 자산은 주머니에서 돈을 넣는 어떤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산과 부채입니다. 뭐 당연히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느꼈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산은 돈을 넣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샀습니다.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1번 재산이 뭐야? 그러면 나 부동산. 2번은 자동차. 뭐 3번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자식. 자, 공감 가시죠?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부동산은 자산이다. 내가 사는 집. 자, 그 사는 집 또는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뭐 월세를 내고 있는 집. 그게 이자보다 월세가 많으면 또는 매도 차익이 크면 자산이에요. 그런데 월세나 매도 차익이 내가 내는 이자보다 적으면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무조건 샀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차. 대부분 할부나 리스로 사시죠? 이건 100% 부채입니다. 이건 현찰로 사도 부채예요. 왜냐? 사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낡습니다. 내가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그거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뭐 옛날 나온 클래식카 이런 걸로 태클 거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내 재산 1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 말입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지만 그걸 부채라고는 알고 사시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내 자식 100% 부채입니다. 최고의 부채죠. 20년 동안 들어가는. 그 부채에 투자해서 그 자식이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극히 드물죠. 그런 일을 발생하고 싶지 않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자금을 부모님한테 드리세요. 그런 부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치 자동차처럼 돈만 들어가고 돈은 나오지 않죠. 뭐 심적으로 감성적으로 자식을 잘 키우는 이런 게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이 없으나 지금 저는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자를 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조금 기네요, 이건.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곳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 빼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일단 자산에 들어간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된다. 직원이 된답니다. 돈의 좋은 점은 그것이 24시간 내내 일하며 아주 오래 일을 한다는 점이다. 낮에는 예전처럼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라. 하지만 그러려면 자산을 구축하라. 자, 제가 여기서 조금 더듬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팔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중에 매도 차익도 생기니까. 그런데 그걸 또 내 손에 돈을 쥐우려고 팔아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가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돈도 안 받고 공짜로 24시간 내내 일해주는 직원을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이 늘면 다소 사치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중요한 차이는 부자들은 사치품을 맨 나중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그것을 맨 처음에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로 보이기 위해 종종 큰 집과 보석, 모피 혹은 고급차를 사곤 한다. 그렇게 하면 부자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점점 더 빚을 질 뿐이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자들은 먼저 자산을 구축한다. 그런 후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치품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산다. 공감 갑니다. 이 중산층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사치품을 먼저 사고 부자들은 자산을 구축해놓고 나중에 산대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돈 좀 조금 번다고 막 갖고 싶었던 명품들 막 이렇게 사갖고 막 몸에 치장하고 다녔는데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저희 명품이 없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나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져요.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하지만 저는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또 다른 공감대가 있을 텐데 돈이 요만큼 있을 때 요거로 살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막 그게 굉장히 갖고 싶은데 돈이 이만큼 있는데 요게 있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예전에 제가 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오메가, 롤렉스, IWC,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리스. 벌써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단계를 막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막 자랑하고. 저 지금 시계도 안 차고 있습니다. 귀찮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산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공감되는 가는 내용이네요. 대부분의 우리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학위, 좋은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맞아요. 학교 밖의 현실 세계에는 성적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배짱, 담력, 용기, 투지, 끈기, 지식, 기지, 지혜라고 부른다. 그 이름이 무엇이건 결국에는 이것이 학교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정말 사업해보고 경매해보고 투자해보면 진짜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짱, 담력, 용기, 투지, 끈기, 기지, 지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식 가지고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나름 안정된 직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이니, 지금 벌써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더 냉정해요. 그럼 많은 지식 갖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경제위기나 전염병 등으로 잘려버리면 이 지혜, 배짱, 담력, 용기, 투지, 끈기, 기지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집니다. 이 단어 중에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르는 배짱, 담력, 용기, 투지, 끈기, 기지, 지혜 이런 것들이 주변 같은 연령대 또는 친구, 이런 선후배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같으면은 너무 세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앞에만 가면 너는 이렇게 배짱이 없냐, 지혜가 없냐, 투지가 없냐, 끈기가 없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더 성공하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같이 한번 키워보자고요. 자, 또 다음 얘기. 우리는 넘어짐으로써 걷는 것을, 이것도 나오네요, 여기에. 자전거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 자전거 나오네요. 넘어짐으로써 걷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내 무릎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패를 피하는 것은 성공도 피한다. 실패를 피하는 것은 성공도 피한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성공하신 분인데도 내가 이 정도밖에 성공을 못한 건 실패를 덜 해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하면 100% 성공하지 않아요. 다 실패도 있고 하는데 도전이 없으면 실패가 없겠죠. 하지만 성공도 없죠. 이 얘기가 마지막 나온 실패를 피하는 것은 성공도 피한다. 이걸 한마디로 도전해라 라고 바꾸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또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직 젊으니까. 돈을 좀 벌면 그때 가서 미래를 생각하면 되지 뭐. 이게 부자가 되지 않는 90%가 하는 변명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를 도전할 때 이런 말들로 변명을 하고 있다면 변명 없이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이 곧 성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없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좀 재미난 사례가 있어요. 부자인 내 친구가 도둑을 맞았대요. 그 친구의 집에 온갖 귀중품은 다 갖고 갔는데 책은 한 권도 안 갖고 갔답니다. 도둑이 책을 갖고 갈 리가 없죠.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귀중품이나 가구, TV 이런 게 아니라 서적입니다. 요즘에는 서적도 오디오북이라 그래서 더 편하게 듣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도둑들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책을 가져가는 부자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책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책이나 오디오북, 요즘엔 유튜브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책을 제일 권장해 드립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니까요.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동은 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를 이긴다.
이것도 대단한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가 대단한 말입니다.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와 했다는 또는 하고 있다는 하늘과 땅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면 알고 있어요, 다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제목은 아이들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시다 입니다. 당신의 손에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당신만이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을 어리석게 쓰면 가난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채에 쓰면 중산층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투자하고 자산을 얻는 법을 배우면 부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그리고 당신만의 것이다. 매일 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중산층이 될 것을 결심한다. 이런 지식들은 아이들과 나누도록 선택하자. 아이들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하자.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에 결정된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당신이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많은 재산과 풍만한 행복으로 삶이라는 이 멋진 선물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네요. 삶은 멋진 선물입니다. 괴로움이라면 정말 불행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공감 가는 내용을 짧게나마 요약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셔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